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의 외일인생 김영감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웬만하면 보형물보다는 가슴 지방이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슴 이식을 하기 위해서 내원하신 분들이니까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보형물 제거를 위해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형물 수술 후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접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슴 이식을 메인으로 하는 김영감이 보형물 수술의 어떤 부작용과 속성 때문에 웬만하면 가슴 지방 이식을 추천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형물 수술을 말리는 첫 번째 이유는 구형구축 때문입니다. 구형구축은 보형물 수술에서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현상입니다. 구형구축은 우리 몸이 보형물을 이물질로 간주해서 생기는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보형물 주변에 두꺼운 피막을 형성하게 되어 가슴이 딱딱해지고 심한 경우 가슴 모양의 변형까지 오게 됩니다. 구형구축은 아마 가슴 보형물을 한 의사들이 가장 맞닥뜨리기 싫은 부작용일 겁니다. 특히 피막까지 두꺼워진 경우는 피막 제거만 해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큰 수술이 되니까요. 이런 현상은 작은 실리콘을 사용하는 코 수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구형구축이 와서 코가 들리면 들창코가 되면서 모양의 변형이 오니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가슴 보형물처럼 보형물이 크든 코 수술처럼 아주 작은 실리콘이든 몸에 들어가는 모든 이물질은 구형구축과 같은 심각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재료에 의해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지방은 어떤가요? 지방은 자기 몸의 일부이고 본인 것만 사용해야 하니까 이런 이물질에 의해 생기는 심각한 구형구축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슴 지방 이식이 보형물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슴 이식 후에도 작은 멍울이 만져지고 가슴이 뭉칠 수도 있지만 보형물의 구형구축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두 번째는 큰 흉터입니다. 보형물이 가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게 절개한다고 해도 최소 3에서 4cm 정도의 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상처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본인도 신경 쓰지 않고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켈로이드화되어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큰 흉터를 몸에 남기게 됩니다. 또 보형물을 제거할 때 겨드랑이 절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 생긴 유착으로 유륜이나 밑선으로 추가적인 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흉터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이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방을 뽑은 허벅지 앞뒤로 4-5개의 흉터가 5에서 7mm 정도 크기로 생기는데 팬티 라인 안쪽으로 숨길 수 있어서 보형물대의 큰 상처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조차 부담스럽다면 제가 많이 하는 에페스 방식으로 배꼽과 꼬리뼈 안쪽의 상처를 이용해 겉으로 전혀 표시나지 않게 숨길 수 있습니다. 흉터를 숨길 수 있는 보형물 수술은 불가능해도 흉터를 숨길 수 있는 가슴 이식은 가능합니다. 물론 보형물 수술 때 큰 상처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생긴 큰 상처로 시약보가 잘 되니까요. 셋째, 촉감이 안 좋고 보형물이 만져진다는 점입니다. 구형구축 같은 큰 부작용은 아니더라도 이물감이 느껴지고 보형물이 만져지는 리플링 현상은 보형물 수술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게 보형물 수술 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른 분의 경우는 아무리 근육화로 보형물을 넣더라도 대흉근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백이 만져지게 됩니다. 처음에 가슴이 커졌다고 엄청 만족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층이 점점 얇아지면서 보형물이 만져지게 되면 어색한 촉감으로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방이식 때의 자연스러운 촉감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형물 수술을 하면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거를 해야 합니다. 초창기 실리콘백의 부작용으로 인한 제거나 식염수백의 파열은 유명하고요. 몇 년 전에는 텍스처 백에서 희귀암이 발견되어 한바탕 엄청난 리콜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코젤의 경우도 20년 정도가 지나서 꺼내보면 보형물의 심한 변색, 누출, 파열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경과하면 결국 모양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보형물은 이물질이고 아무리 이상적인 재료로 만들어도 자체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형물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그냥 놔두는 경우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부담스럽고 막상 제거를 하고 나면 함몰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자기 몸의 일부니까 보형물처럼 제거할 필요가 없겠죠. 살이 찌면 같이 커지고 살이 빠지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가슴도 같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큰 보형물입니다. 얼마 전 보형물 수술을 일주일도 안 돼서 호흡곤란이 생겨서 저에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으신 분인데 너무 큰 보형물을 넣은 게 이유였는데요. 요즘에는 보형물 수술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경쟁이 되어서인지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300cc가 드물었는데 요즘엔 350, 380cc가 흔하고 400cc 이상도 보게 됩니다. 몸에 들어가는 보형물의 사이즈가 커지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작용들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이보그 같은 어색한 촉감과 이물감이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커졌다는 만족감도 잠깐이고 너무 큰 보형물로 어깨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무엇보다 본인이 너무 큰 보형물에 적응을 못해서 급기야 단기간에 제거를 하는 불상사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은 김영감이 왜 그렇게 보형물을 꺼려하고 웬만하면 지방이식을 권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한 번에 원하는 크기만큼 키울 수 있다는 보형물 수술의 장점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단점을 다 상쇄시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이식도 많은 발전이 되어서 이식량도 늘어나고 생착률도 높아져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성형을 결정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해 보신다면 뒤에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